자, 인천사의 서비스원을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 전문가 도타보기 시간입니다. 이 시간 누구나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시민들 가까이에서 고민하고 연관 내용들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죠. 자, 오늘도 장애인들이 어떻게 주거 전환을 하는지, 어떤 부분에서 개입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자립할 용기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쭉 두 차례에 걸쳐서 들어봤는데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을 위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에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 연구를 함께 해주신 인천사회 서비스원 정책연구실의 이웅 연구위원님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다양한 얘기들, 개요라든가 유형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모두 취합을 해서 이제 법을 이제 만드시고 제언을 하시는데 도움을 주시겠다. 이제 그런 이제 법을 만드는데 제언을 해주시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법은 이미 만들어졌고요. 지금 네네. 시점에는. 근데 이제 네. 그 법이 그때 이 연구 과정에서는 이제 아직 계류 중인 상태여서 그 법이 왜냐하면 저희 장애인 주거전환 지원센터나 인천시의 장애인 자립지원 정책에 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이어서 이제 그 법에 대해서 소개를 네네.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계속 연구를 하시다 보면은 앞으로 이제 법이라는 거는 뭐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역할도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이 연구를 계속 하시다 보면. 자, 그럼 법 이야기를 좀 잠깐 하도록 하죠. 네네. 네, 먼저 이제 정책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크게 이제 세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까 좀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기도 한데 장애인 거주 시설의 역할과 기능 전환 부분이에요. 상당히 이제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네네. 거주 시설이 어떤 중앙 정부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뭐 거주 시설을 이렇게 임의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네. 그래서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원가정에서 사적 돌봄 부재로 보육원을 특히 경유해서 가시는 거주시설로 입소한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까 네네. 보육원을 거쳐서 그 거주시설에 입소한 사례 대부분이 보육원 단계에서 장애 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원가정에서 장애를 인지를 못한 거죠. 그리고 네네. 인지했더라도 그냥 모른 채 하고 보육원에 그럴 수도 보내셨을 있겠죠. 수도 있어요. 크게 네네. 뭐 예를 들면 지적 장애나 자폐 장애 같은 신체 장애가 아닌 경우는 이제 외적으로 이렇게 티가 안 나니까 그냥 '어려서 그런가 보다.'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인제 꽤 많은 사례가 인제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현재 부모나 인제 가족 돌봄, 즉 사적 돌봄이 부재한 무연고, 미성년 장애 아동에 관련된 정책이나 서비스가 아까도 지난 시간에도 인제 없다고 거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네. 그러면 인제 이 지점에서 장애인 거주 시설의 역할과 기능을 전환해서 좀 공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이런 얘기하면 또 막 그 장애 운동권이나 이런 데서 많이 요 속상해 음 하십니까? 아니요, 네. 저한테 뭐라고 하시겠죠, 네네. 전화해서. 네. 인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장애인 거주 시설도 물론 공과 사가 다 있다고 봅니다. 너무 나쁜 짓만 하고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장애인 거주 네. 시설이. 네네.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 거주 시설은 어떤 공적인 사적인 서비스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가는 거의 최후의 보루 같은 곳이거든요. 네네. 네. 근데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거의 제일 힘든 역할을 하셨던 곳을 너무 이렇게 좀 못된 곳으로만 치부할 건 아니고 저는 되게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네네. 거주시설에서 막 뭐 수십 년 일하신 분들이 가진 그런 어떤 학술적으로 치면 그런 실천 지식들, 네네. 교과서에는 안 나오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 네네. 분들이 너무 많은데 아깝잖아요. 이거를 잘 그렇죠. 활용을 해 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제안한 거는 이제 거주시설을 폐쇄할 곳은 폐쇄를 해야겠죠, 사람이 음. 많이 줄거나 문제가 있는 기관들은. 그런데 잘하고 있는 곳을 타지설 정책이라고 해서 무조건 폐쇄하는 것은 너무 자원 그럼요.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연구에서 밝힌 것처럼 미성년이나 무연고 아동, 장애 아동, 청소년들에게 돌봄이나 자립 지원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인제 그 기능과 역할을 좀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인제 요런 정책 제언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네네. 주거 전환 과정을 살펴보니 공적 개입이 가능한 시점이 존재하고 그 시점에 인제 적절한 지원이 있다면 보다 체계적인 지역사회 자립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그 기능 전환이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렇습니까? 네네. 상당히 어렵고요. 대부분 기능 전환을 시도하시다가 그냥 뭐 법인 자체를 폐쇄한 경우도 있고요. 아, 네. 그렇습니까? 그리고 인제 기능 전환이 아직 그게 어떤 방식이나 이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뭐 지침이나 그 매뉴얼 같은 게 없다 보니까 다들 되게 어려워하고 계세요. 그래서 네. 이게 인제 탈시설 정책 그 속에서 이제 몇 년 전부터 계속 논의는 되고 있는데 아직 그렇게 뭐 좋은 사례로 될 만한 곳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인제 아까 말씀드린 그 복지부의 그 6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 주요 과제 중 하나가 이제 희망하는 거주 시설에 한해서입니다. 모든 거주 시설이 아니고 네네네. 희망하는 거주 시설에 한해서 인제 소규모화하는 부분 아니면 의료 집중형 전문 기관으로 이제 전환하는 어떤 모델 개발이나 시범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네. 또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면 이제 서울 같은 경우가 가장 최근에 장애인 시설 환경 및 운영 개선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2024년 3월 5 일이었는데요. 이제 기존의 어떤 단체 구조 복도식 구조를 인제 그냥 가정형 뭐 거실, 방, 주방 이렇게 구분된 이런 가정형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이 인제 핵심 음. 사업입니다. 장애인 거주 시설의 가장 비판을 받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런 구조 물리적인 구조로 인한 어떤 폐쇄적인 네. 네네.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인제 개선해서 좀 더 나은 공간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인데 이제 여기에 당연히 자립 프로그램도 새롭게 추가를 한다고 합니다. 네네. 어 이 외에도 뭐 제주도도 그렇고 몇몇 지자체에서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인천도 이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예림원이나 장봉 해림원 네. 같은 곳에서 이미 이렇게 가정형 형태로 구조를 바꿔서 네네.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홍보를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인제 여기에 뭐 예리먼이나 해리먼이 인제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미 인제 그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에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미성년 또 무용고 장애인 중심으로 하는 자립 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같이 넣어서 운영하는 것을 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네네. 합니다. 그러니까 그 폐쇄적인 뭐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는 모르겠지만 복도로 쭉 있으면서 방 하나 쭉 있는, 그리고 또 세면장 따로 있고 화장실 그 안에 조그맣게 있고 이런, 우리가 흔히 예전에 무슨 교도소 같은 분위기가 네. 나오는, 이게 결례의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분위기의 주거 시설은 이제 점점 전환이 되고 있군요. 네. 지금은 그런 수준의 거주 시설은 시설은 없죠. 없고요. 네. 지금은 네네. 그런 구조로 있다면 지금 남아 있지는 못하겠죠. 지금 네네. 있는 현재 있는 뭐 특히 인천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거주 시설들은 아주 운영을 네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가정 형태로 뭐 거실도 있고 부엌도 있고 네. 서로 이렇게 어울려서 얘기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친화적인, 가정 친화적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사님 연구 결과가 현장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또 어떤 정책을 제안을 하셨습니까? 네 이제 두 번째 제안한 게 이제 전환 주거의 체계화인데요. 제가 이거를 제안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장애인 복지를 전공을 해서 주로 인제 장애인 복지 분야로 연구를 많이 해 오고 있는데 이번 연구를 하면서 인제 그 전환 주거 아까 말씀드린 뭐 체험홈, 그룹홈 저는 이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네네. 그 외에도 뭐 자립생활주택, 자립주택, 뭐 지원주택 이 형태가 아주 많더라고요. 되게 복잡하고. 그래서 네네. 인제 자세히 들여다보니 결국에는 큰 차이는 없고요. 단지 이제 공통점은 거주 시설에서 지역 사회로 나오기 이전에 자립에 필요한 뭐 훈련이라든가 적응을 위해 그냥 음. 거쳐가는 단계의 네. 네네. 주거 서비스라는 이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칭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대부분 뭐 짧게는 6 개월 뭐 길게는 최장 5 년까지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중간 단계이긴 한데 큰 틀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거주 기간이나 뭐 제공되는 그 인력 서비스 지원의 양 정도에서 약간의 차이만 있고 다 네네.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음. 이거를 좀 이렇게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인제 두 가지 방식을 좀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네. 뭐 제가 무슨 새로운 아이디어로 완전히 새로운 걸 제안한 건 아니고요. 인제 기존 거를 좀 이렇게 정리하는 방식인데 인제 제가 제시하는 인제 한 가지 인제 A 유형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이제 그룹홈 공동 생활 가정이죠. 이거를 그냥 개선하는 방식으로 좀 가져가는 게 어떨까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룹홈 같은 경우는 그 지원 인력 1 명에 장애인분 4 분이 계시는 방식인데 이거를 인제 1 네네. 대 2 방식으로 아, 1대2 네 왜냐하면 이 방식으로. 그룹홈은 대부분 이제 거주 시설에서 운영을 하시는데 어 발달 장애인 분들이 많으시고요. 인제
지원이 없으면 좀 이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을 지원 인력 한 분이 네 분을 지원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너무 힘든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인제 그 정도만 개선을 해도 그룹홈에서 그 어떤 자립 지원 훈련을 하고 살아가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집중형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리고 인제 두 번째 전환 주거 방식 인제 B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 이제 모든 장애인분들의 대상인데 다만 상주 인력이 여기는 없이 가는 거죠. 진짜로 혼자 사는 걸 미리 연습을 하는 건데 이제 당사자가 요구할 때만 지원 인력이 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 지금 저희 인천 장애인 주거전환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이제 단기 자립생활주택이 제일 좋은 예거든요. 이게 인제 예전에는 인천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던 게 지금은 주거전환센터로 넘어와서 운영을 하고 네. 있는데요. 네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인제 그 A 유형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그룹홈의 이제 개선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네. B 같은 경우는 기존의 체험홈이나 자립생활주택 같이 이제 유사한 기능을 하는 이제 전환주거 형태를 이제 단기 자립생활주택 형태로 이제 일원화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좀 정리를 해야 그리고 인제 현장 그 당사자분들도 되게 헷갈려 하시거든요. 네. 자기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이게 어떤 서비스인지 음. 이걸 연구한 저도 인제 지금은 정리가 됐지만 처음에 할 때는 저도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걸 좀 그런 측면에서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인터뷰 중에 기존에 인제 주거시설에 계신 우리 장애인 여러분들에 대한 불편 사항도 많이 접수를 하셨죠? 이 인터뷰 같은 거 하실 때 보면. 네네네. 그 인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도 당연히 네네. 여쭤보고 네 정리를 했죠. 네. 그런 연구 결과를 제안할 때 이제 그런 것도 바탕이 많이 되셨겠네요. 네네. 그 맞습니다. 어떤 얘기를 많이 하셨나요? 여기 지금 마지막에 하는 이 재원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네네. 인제 제가 그래서 세 번째로 인제 정책 제언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당사자분들이 어떤 필요로 하는 게 어떤 건지 얘기를 네. 듣고 네네. 인제 정리를 한 것인데요. 인제 인제 소제목으로는 지역사회 초기 적응과 정착에 필요한 지원 방안 개발이거든요. 음.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네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초기 적응을 하려면 인제 당연히 자립 생활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뭐 청소, 빨래 이런 것들 아까 말씀드린 거주 시설에서 하는 그런 자립 훈련 프로그램들 대부분 이런 것들을 연습하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 세탁물을 빨아서 널고 뭐 개고 이런 것부터 해서 요리하는 것도 그렇고요. 네. 근데 인제 이렇게 거주 시설에서 하는 게 인제 어떤 기초적인 교육이라면 인제 아까 말씀드린 그 중간 주거 전환 서비스 단계 전환 주거 단계에서는 이제 실습하는 거죠. 실제로 혼자 살면서 네. 이것저것 네네. 다 해 나가게 되니까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지점에서 이제 거주 시설에서 이런 기초적인 교육이 전환 주거 이후에도 효과를 보려면 인제 거주 시설이랑 인제 특히 주거 전환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좀 긴밀한 협조 체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주거 전환 지원센터에서는 그 자립 지원 네트워크라고 해서 민간 영역의 여러 인제 기관들 특히 거주 시설도 포함해서요. 그런 네트워크 사업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릴 거는 인제 정보 제공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거주 시설에서 오래 사시다 보니까 잘 모르 정 그러니까 지역 사회에서 살아가는 거에 대한 좀 정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겠죠. 많이 부족하시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갖춰야 될 뭐 기본적인 가전이나 가구 이런 거를 구입하고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이런 것도 정보 제공하면서 동시에 동행 서비스도 제공을 해야 될 겁니다. 지금 네네. 센터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돈이랑 관련되다 보니까 장애인분들이 시설에서 사시다가 지역 사회로 나오셨을 때 지금은 그런 경우가 많이 드문데 초기에는 시설에서 나오셔서 살아가실 때 사기당하시는 장애인분들이 되게 네. 많았어요. 왜냐하면 거주 시설에 계시면서 인제 여러 가지 뭐 장애연금이나 여러 가지고 나오시는 돈이 좀 있으시거든요, 어느 정도. 근데 인제 네네. 그런 걸 또 아시는 분들이 돈 좀 빌려 달라든가 이렇게 해서 사기치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새는 뭐 후견인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인제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서 인제 많이 그런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고요. 어 분들한테 인제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그 자립생활 초기 정착금이었는데 제가 인터뷰하면서 여쭤봤어요. "그 집 보증금을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네. 근데 대부분 잘 모르세요. 아. 보증금이 못해도 적어도 한 500 에서 뭐 그 이상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래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어쨌든 시에서 그
현금성 정책으로 네. 지원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한두 분만 알고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여쭤봤는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인제 주거가 자립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초기 정착금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물론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냐고 말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보증금, 주택 보증금은 너무너무 유용한 금액이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인제 이 초기 정착금에 대해서 좀 시가 됐든 주거전환센터가 됐든 이 부분에서 거주시설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거주시설 분들이 쪼금 더 알려주시면 좋은데 이거 좀 적극적으로 알려주면 인터뷰 중에서 "여기 나가면 내가 살 집이 없어요."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꽤 계셨어요. 그러면 인제 그때 이런 얘기를 해 주시면서 "네가 나가도 이 초기 정착금을 통해서 최소한의 보증금을 음. 마련할 수는 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야 인제 주거에 대한 독립주거에 대한 불안이 좀 네. 많이 줄어들 테니까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청약 통장 개설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몇몇 인천의 장애인 거주시설 중에 아주 잘 운영되어 있는 곳에서는 이미 그 거주시설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청약 통장도 개설을 네. 하는 그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네네. 이분들은 지원 그 센터의 지원주택이 아니라 그냥 일반 공공임대주택을 직접 이제 거주시설 종사자분들과 같이 알아보고 이렇게 살아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해서 이 부분을 좀 시에서 좀 받아서 보통 민간에서 또는 지자체에서 하는 잘 되는 사업을 중앙에서 또는 지자체에서 받아서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시에서 쪼끔 이렇게 활성화시켜서 전체 거주시설로 좀 이렇게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사업도 아니기 때문에 네네. 네 좀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고런 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제 아까 말씀드린 제일 중요한 이제 활동 지원 서비스. 네네. 어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 정부에서 제공하는 활동 지원 서비스가 있고 인제 인천시에서 지자체에서 지자체 세금으로 제공하는 활동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인제 세 번째 그 복지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지역사회 자립 지원 시범 사업에 따라서 활동 지원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되고 있거든요. 소위 말하는 탈시설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네네. 네. 이게 지금 본 사업에서도 이게 계속 이루어질지는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아마 본 사업에 가서도 요 추가 서비스가 계속 제공되지 않을까 인제 기대 또 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활동 지원 서비스가 인제 모든 장애인분들에게 지역사회 자립 또는 정착의 핵심적인 토대 또는 근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인제 경제적인 지원에 대해서도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이제 이 부분도 좀 커서 건강 다음으로 좀 염려를 하시는 부분이에요, 경제적인 부분이. 인제 현재는 장애인분들 대부분 장애연금이나 각종 수당들 아니면 그런 감면 혜택을 네. 통해서 인제 간접적으로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 외에도 좀 인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를 인제 문헌 검토를 했을 때 경기도에서 지금 최근에 이제 장애인 기회소득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되게 네네. 좀 의미가 있는 중요한 사업이었는데 이게 뭐냐면 장애인한테 이제 스마트워치를 지급을 해 주세요. 이게 중증 장애인분들입니다, 사업 대상은. 네. 일 주일에 최소 2번 그리고 1 시간 이상 활동을 네.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월 10만 원. 근데 이 금액은 음. 차차 이제 증액될 거라고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단지 그냥 수당으로 "자 받아." 이렇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어떤 사회 참여나 활동을 이끌어내는 되게 중요한 방식의 그렇겠네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게 물론 경기도에서 이미 하고는 있지만 인천에서도 좀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거 그대로 갖다가 해도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이게 예산이 크게 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이러한 방식의 어떤 사업 개발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인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아까 활동 지원 서비스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이걸로 모든 게 이제 해결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백이 있으니까요. 활동 지원사분들이 24 시간 붙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인제 필요한 경우는 24 시간 활보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그렇게 못 받으시죠. 그래서 좀 더 인제 유연한 방식의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것도 인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서울의 이제 동대문 장복에서 2017 년부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25 년에도 24 시간 장애인 도움콜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네. 이게 뭐냐면 이제 돌봄 인력 부재 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동 지원사분이 6시 이후에 퇴근을 하면 6 시부터
아무도 없는 분들도 계시죠. 이제 1인 가구 같은 그렇죠. 경우에는. 근데 이런 분들이 갑자기 어디 뭐 배가 아파서 응급실을 가야 된다거나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제 제공되는 서비스인데, 이제 한 번 제공할 때마다 뭐 최소 15,000원에서, 이런 경우 이제 단순한 뭐 전구가 나가서 이제 안 보이면 위험하니까 뭐 전구를 갈아 드린다든가 요런 경우에 이제 15,000원 정도, 아니면 이제 병원 동행 뭐 응급실이라든가 요런 정말 특정 위기 상황에서 서비스가 나갈 때는 최대 3만 원까지 이제 차등을 둬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력이 어떤 분들이냐면요, 퇴근한 사회복지사분들이세요. 네. 사회복지사분들이 퇴근을 제 시간에 잘 못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종종 있으시니까, 그러면 인제 그 지역에서 계시는 사회복지사분이나 아니면 지금 서비스를 제공 안 하는 다른 활동지원사분들이 인제 요 인력 풀에 포함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인제 요거 이런 응급 콜이 발생했을 때 그 인력 풀들에게 연락을 해서 이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는, 그러니까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아주 효과성이 높은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어떤 경기도 그 사업처럼 인천시나 아니면 그 주거전환지원센터에서 사업을 만들어서 이걸 운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네.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쭉 얘기해 주신 여러 가지 제안들이 이 홀로서기를 하는 우리 장애인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실질적인 내용들을 많이 발제를 하셔서 결론을 내주셨네요. 네네. 그러니까 그 우리 비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시작하는 거하고 사회 첫 출발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지 않아요. 네, 우리 비슷합니다. 네. 청년들도 사실은 새롭게 자기가 이제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교육들을 사실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음. 특히 우리 청년들도 잘 못해요. 네. 저 가사나 빨래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 장애인 여러분들도 그런 거 다 배우셔야 되기 때문에 서로 같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어떠한 시점에 개입을 하느냐가 크게 좌지우지한다는 점이 또 굉장히 기억에 남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방송 덕분에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을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빠진 얘기나 못다한 얘기 있으시면은 가시기 전에 마무리로 좀 쭉 해 주시죠. 네. 그 아까 인제 법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이게 인제 제가 작년에 연구를 하는 당시에는 인제 국회에 다 계류된 상태였어요. 이미 발의는 진즉에 됐었고요. 근데 인제 다행인지 이제 지난 올해 2월 27일에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제목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인데, 이제 본회의를 네. 통과를 했거든요. 네. 이제 뭐 줄여서 뭐 주거전환 지원법이라고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법에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해서 살 수 있는 기반 조성, 그리고 음. 국가나 지자체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여기서 인제 명시하고 있는 주요 사업을 보시면 이제 상담 및 정보 제공, 장애인 자립 조사, 뭐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 단기 체험 서비스, 정책 지원금, 주거 생활 서비스 제공 등이 이제 주요 내용인데, 이거 지금 인천에서도 장애인 주거 전환 지원센터 통해서 다 하고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네네. 이제 다만 이러한 사업들이 인제 그동안에는 인제 이렇게 그냥 할 수 있다고만 되던 게 법적 근거가 생기다 보니까 해야 된다고 네네네. 달라지는 그런 효력이 있는 거죠. 인제 그런 면에서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주목할 점은 이 법과 관련해서 이 법에 따르면 이제 중앙에 예를 들면 뭐 한국장애인개발원이나 뭐 중앙사사원이 되겠죠. 그럼 중앙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가 인제 의무 규정에 따라서 설치가 반드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네네. 광역 단위의 지역은 재량 규정이에요. 할 수 있으면 하고 인제 음. 안 되면 못 하겠지만, 저 인천 같은 경우는 그 장애인 주거전환지원센터가 지금 이미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아마 저희 그 주거전환지원센터가 이제 지역 통합지원센터로 인제 전환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중앙에 그런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가 있게 되면 굉장히 그 시행하는 데 있어서 더 탄력을 좀 받겠네요. 네네. 네네. 자, 뭐 빼놓은 얘기는 없으신가요? 마지막으로? 네, 그 제가 어디 인제 강의를 하거나, 지금은 인제 못 하지만 예전에 인제 네네. 대학이나 대학원에 강의하고 뭐 특강할 때 늘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제가 인제 되게 존경하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존경하는 인제 지금 돌아가셨는데 안타깝게도 인제 이익석 교수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근데 네. 그분이 뭐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하신 적도 있었고 사석에서도, 그리고 인제 글로도 쓰신 게 있으세요. 그래서 네네. 뭐냐면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에서는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 인데요. 네네. 이게 뭐냐면 인제 장애인을 위한 공적 지원이나 여러 이제 배려가 이게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점을 이제 강조를 한 건데,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이 예를 좀 더 가져오고 싶었는데, 어쨌든 국내 저상버스, 지하철 엘리베이터 이거 물론 종국에는 도입이 됐을 거긴 한데, 뭐 아시겠지만 그 장애인분들이 이동권 투쟁을 통해서 되게 네. 적극적으로 도입이 된 겁니다. 근데 예. 사실 저상버스, 지하철 엘리베이터 보면 장애인분들, 특히 휠체어 장애인분들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서울에 오래 살았는데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비장애인분들이 아주 용이하게 잘 사용하고 계시죠. 네네. 그러니까 이거 외에도 이제 저희가 건물 드나들 때 보면 이제 센서식 출입문이 있어요. 네네. 그게 사실은 예전에 그 양팔이 없는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개발된 거거든요. 아이돌 차원에서. 아, 그렇군요. 네. 저희가 양손에 마트 가서 장을 들어서 양손에 물건을 가득 담으면 비슷한 상황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너무 유용하게 비장애인들이 이걸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전동 칫솔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손떨림이 있고 이런 뭐 장애인이라고 하기 좀 어렵지만 어쨌든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개발된 게 전동 칫솔인데 저희도 지금 저도 쓰고 있거든요. 네. 네. 네, 이런 것들입니다. 이제 이런 게 아까는 이제 길게 말씀드렸지만 이제 학술적으로는 커브 컷 효과라고 하거든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커브라는 게 이제 연석, 저희 그 차도랑 인도 사이에 있는 그 경계석을 의미를 하는데요. 네. 요거 잠깐 유래를 말씀드리면 이제 1930년대 영미권에서 현대식 휠체어가 처음으로 개발이 됐다고 해요. 그런데 네네. 당연히 연석이 문제가 되겠죠. 단차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휠체어 이동이 어려우니까 이제 그 일환으로 장애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퍼포먼스가 일어났냐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버클리시에서 도로의 연석을 망치로 깨고 그리고 거기에 콘크리트를 발라서 이제 경사로를 만드는 일종의 퍼포먼스가 벌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장애 운동이 일어난 이후에 이제 1972년에 버클리시에서 수백 곳의 연석을 깨고 경사로를 만들었습니다. 그 세금으로요, 시의 세금으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비장애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게 세금 낭비다. 네네. 되게 많은 비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행이 됐으니까 다 이제 수백 곳을 그 경사로를 만들고 연석을 깨트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보니까 보행기 이용하는 어르신분들도 너무 잘 쓰고 계시고, 특히 유모차 그렇습니다. 끄는 부모님들, 그리고 여행자들 뭐 캐리어 많이 쓰시잖아요. 네네. 캐리어 같은 거 이동할 때 너무 좋은 거죠. 비장애인들이 더 잘 씁니다, 이런 거. 맞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장애인들을 위해서 만들어낸 정책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비장애인들이 훨씬 편하게 우리가 사용을 편하게 합니다. 쓰고 그럼요. 있습니다. 저상버스도 저도 가끔 이제 어디 뭐 몸 컨디션 안 좋고 그러면 너무 편하게 올라갈 수 있잖아요. 낮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긴 했지만 지하철 엘리베이터나 뭐 이런 데 장애인분들이 그 한강철교 몸에 쇠사슬 묶고 건너시면서 투쟁에서 얻어낸 것들을 정작 당사자분들 이용을 잘 네. 못하세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장애인분들이 행복한 사회에선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게 바로 이런 지점들이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분들을 위한 정책이나 지원이 그래서 단순히 딱 장애인분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네네. 이런 사례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그런 바람을 전해드리면서 제 이야기 마치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네.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면 그런 장애인들을 위한 제도들이 결국에는 우리 모두의 편리함을 제공했다. 그렇게 말씀을 맺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서 정말 좋은 마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인천시 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 이웅 연구위원님과 함께 한 시간이었습니다.